한글 역시 탄압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문맹이던 조선 사람들에게 탄압할 한글이 있었는지 또한 의문이다. 세종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세종이 어떻게 훈민정음을 연구했는지 의문이다. 우리가 배웠던 세종이 어떠한 사물에서 영감을 받아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 또한 허구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단순히 조선 만국 500년을 이끌었던 27명 왕 중의 하나일 뿐이다. 만원권 초상화는 철폐되어야 한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한국인 각시탈TV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외국노의 영상에 대해 반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2편으로 제작 중이며 1편은 더욱 충격적인 외국노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일본인에 의해 창제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빠른 제작을 통해 2편도 곧 업로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가짜다 1편 매국노의 주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으니 주의 시청 바랍니다. 세종은 백성은 뒷전이고 중국의 명을 충실히 따르는 아첨하는 왕이었는데 이러한 자가 백성들을 위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 의문이 든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인간 세종의 면면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세종은 중국 눈치를 보며 아첨과 충성을 하기에 급급한 왕이고 자신과 양반들의 보신만을 위해 살다간 만국 조선의 왕 중 하나일 뿐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없었기에 백성들을 위해 창제했다는 훈민정음은 가짜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가지의 왜곡이 난무하나 그중 일부만 추려보았습니다. 외국노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필자는 근 몇 개월간 채널을 운영하며 세종을 가리켜 감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보았다. 세종은 단순히 조선 만국 500년을 이끌었던 27명 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에게 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세종의 만원권 초상화는 철폐되어야 한다. 외국노는 자신의 이런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실제 세종실록을 인용합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4일 기록에는 신하들이 세종을 향해 중국에 바치는 각종 재물이 나라에서 나오는 재물의 한도를 넘어선다며 이를 염려하는 기록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사리가 경참회 즉 절의 사리탑을 만드는 일에 대해 세종에게 부당하다며 올린 상소입니다. 상소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적어서 재물과 세금에 나오는 것이 한도가 있사온데 대국을 섬기고 인국을 사귀는 비용과 제사, 잔치, 군사의 일과 손님 접대 등의 모든 경비가 심히 많사오니 한도가 있는 재물로서 한정없는 비용을 맞추자면 오히려 부족하온데 유익 없는 비용을 더하오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딱한 사정을 살펴서 용도를 절약하고 흉년을 준비하기에 겨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급하지 아니한 홍옥공사는 모두 정파하사 하늘의 경계함을 보답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오랑캐의 신을 섬겨서 외람되게 쓸데없는 허비를 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재물을 손상시키오리까? 실록 어디에도 외국노의 주장처럼 중국에 바치는 비용이 재물의 한도를 넘어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최만리 등이 흥천사에 사리탑 공사를 한다니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있을 수 없다. 오랑캐의 신인 부처를 섬겨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상소입니다. 영상물이다 보니 구독자들이 자세히 볼 수 없기에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 놓은 것입니다. 해당 실록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자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왜곡입니다. 역시 실록을 인용해 왜곡 각색합니다. 외국노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4일 기록에는 사여권이라 하여 중국의 뜻을 번역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중국말만 쓰라는 세종의 명령에 신하들이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기록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 실록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통역하는 자를 보면 중국말을 10년이나 되도록 오래 익혔어도 사신으로 중국에 두어 달 다녀온 사람만큼도 익숙하지 못하니 본원에 들어가서 마지못해 한어를 익힐 뿐더러 보통 때는 늘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 우리 국어를 쓰는 자로서 초범은 무가 처분하고 재범은 차지 한 명을 가두고 생도는 그 범한 도수에 따라 그때마다 매를 때리도록 하소서. 그 밖에 몽고어 외어 여진어의 학도들도 이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조의 개청에 따름이 좋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10년을 공부하였음에도 사신으로 2달 정도 다녀온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이유로 사역권 내에서는 무조건 전공하는 언어로만 대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였으면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며 세종은 예조가 심사하게 하였고 해당 안건이 시행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국노의 주장처럼 신하들이 이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기록은 역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역권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로 외국어에 대한 교육 또한 관장하던 기관입니다. 중국어뿐 아니라 외, 몽고, 여진어 등을 가르치고 번역하던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뜻을 번역하는 곳이라 왜곡하여 세종과 당시 조선이 중국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하여 왜곡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종은 중국의 극도의 복종을 하였고 일부 지배 계층을 위한 정치를 한 왕이기에 백성들을 위한 글자인 훈민정음을 만들 이유도 또한 만들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세종은 1441년 시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실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2년 뒤인 1443년 기록에는 이러한 시각장애가 더욱 심해졌는데 이러한 장애로 1443년 12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증거로 이 건의 세종실록을 왜곡해 각색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매국노의 주장입니다. 세종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4월 4일 기록에는 안부를 물어보려 온 신하들에게 세종은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 지팡이가 아니고는 걷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1441년의 기록이다. 2년 뒤인 1443년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시각장애가 더욱 심해진 것이 보이며 신하들에게 그만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보인다. 이것이 1443년의 기록이다. 매국노가 왜곡한 세종 23년 4월 4일 세종실록의 원본 기록입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는 걷기에 어려웠다. 온천에서 목욕한 뒤에도 효험을 보지 못하였더니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눈초에 잔 주석을 펴놓고 보았는데도 또한 볼만하였다. 이 기록에서 번초한 경사증류대전 번초의 약칭으로 조선 초기부터 외학의 서책을 말하는 것이고 주석이란 외국어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해설을 달아놓은 설명문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밤에 펴놓고 보았는데 볼만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시각장애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매국노가 왜곡한 세종 25년 2월 28일 세종실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 승지들에 이르기를 내 2번 온천에 갔었는데 민폐가 많으므로 이제 그만두려 하였더니 너희들이 정부 대신들도 더불어 가기를 청하고 내 또한 다리 아픈 병이 있기에 아직 못해서 가려 하니 너희들은 나의 깊은 뜻을 알아서 폐단이 없도록 조치하라. 오히려 세종은 자신의 온천 행차가 일반 백성에게 민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만두려 하였으나 대신들의 청이 있고 다리에 병이 있어 마지못하게 가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민폐가 없게 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매국노는 시각장애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신하들에게 그만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보인다며 세종이 시각장애로 인해 왕위를 양위하려고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증거라고 내민 영상에도 세종은 다리가 아픈 병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온천에 갔었는데 민폐가 있어 온천행을 그만두려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다리 아픈 병을 시각장애로 둔갑시키고 민폐로 인해 행차를 그만두려 하였다가 시각장애로 인해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할 수 없기에 양위를 언급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왜곡은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적이 없으며 이 편에서 다룰 일본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저런 터무니없는 소리에 넘어가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매국노 채널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이 매국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만이 이런 민족을 파는 신매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곧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국인 각시탈TV였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